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는 캡컷이라는 이제 PC 버전과 어플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PC 버전을 다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캡컷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캡컷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캡컷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캡컷 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틱톡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캡컷 모바일로 계속 할 건지, 또는 이메일로 내가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캡컷의 PC 버전을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캡컷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로 가입을 하거나 혹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맥용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바탕화면에 네, 캡컷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캡컷을 눌러주시면은 PC 버전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시거나 혹은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PC 버전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3년 2월 이후로 캡컷 PC가 영어에서 한글로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을 들어가셔서 이제 세팅을 보시면은 랭귀지 있죠? 언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하시면 되지만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체크하시고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캡컷의 경우에는 틱톡에서 만든 영상 편집 어플인데요. 아무래도 트렌디한 어플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템플릿이나 어떤 효과 그리고 편집적인 스킬적인 부분을 내가 그냥 터치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PC 버전의 프로그램들은 노래나 폰트 등도 내가 하나씩 다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캡컷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추천하는 노래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폰트들도 자동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폰트를 다운받고 노래를 다운받고 혹은 다른 소스들을 고르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캡컷의 장점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그리고 자동으로 자막이 달리는 캡션 다음에 다양한 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얼굴 이제 스노우 어플처럼 얼굴을 조금 보정해주는 다음에 텍스트, 글자 작업과 스티커 작업 그리고 화면 전환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캡컷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캡컷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이제 캡컷을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캡컷 다운이 끝났다면 열기를 눌러볼게요. 캡컷 수업은 PC 버전과 앱 버전 둘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하단부에 보면은 편집, 템플릿, 알림, 나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이나 내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구글 계정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프로필을 나만의 프로필을 꾸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기 크리에이터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작업을 했다면 그걸 이렇게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의 경우에는 편집을 어느 정도 이제 했는데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효과들을 누가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자, 그럼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템플릿 사용을 누르면 내가 이제 원하는 내 동영상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던 여행 영상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영상 하나 뚝딱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내보내기를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그냥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이렇게 내 핸드폰 앨범에
영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편집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새 프로젝트랑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또 다시 또 수정하고 싶거나 쓰고 싶다면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누를게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내가 이전에 찍었던 동영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을 다운받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앨범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만들어 놨던 폴더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캡컷 스마트폰에 폴더를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작업할 영상과 사진들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원하는 이제 영상과 사진들을 미리 한 곳에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예시 영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용해 보실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찍었던 영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를 이제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거를 확인해서 이걸 쓸지 말지를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체크. 내가 원하는 영상 등 사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있으니까요. 동영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진을 눌러주시면은 저는 이제 캡컷 스마트폰 폴더에 사진을 두지 않았는데 원하는 사진들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추가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재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재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소리를 안 듣고 싶을 때는 음소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재생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내가 찍었던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멈춰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난 클릭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영상을 누를게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분할 속도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할을 클릭할게요. 자, 분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하나,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영상의 한 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두 개의 클립으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다음 또 재생을 하다가 나는 그러면 이 앞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클릭한 상태에서 하단에 우측에 있는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잘랐던 영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잘못 잘랐어요. 그럴 때는 되돌리기를 눌러서 다시 복구시켜 주시면 됩니다. 되돌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지웠던 영상이 다시 복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 영상을요, 나는 맨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해당되는 영상을 한 번만 누르시는 게 아니라요,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맨 앞으로 이렇게 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상의 순서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못 넣었다고 지우시거나 다시 하실 필요 없이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요,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내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아까 플러스 했던 곳에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듣고 따라 하시는 것보단요, 한 강의를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컷 편집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컷 편집까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PC 버전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지금 PC 버전을 키게 되면은 프로젝트 만들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는 새롭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어플에서 봤던 것처럼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템플릿을 눌러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사용했던 템플릿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추천에 들어가서 요즘은 어떤 이제 핫한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도 좋겠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봅시다. 어플로 하시다가 조금 나는 핸드폰이 작아서 불편해, 좀 더 크게 보고 싶어 하실 때는 PC 버전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에 있던 카테고리들이 왼쪽 상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 공간은 여기고요.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 타임라인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는 바로 여기에 있는 플레이어에 있고요. 그럼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내가 촬영했던 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13강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어에서 영상을 재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되어 있는 축소를 플러스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플로 할 때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는 선택을 하고 이제 분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긴 지금 잘 안 보이죠. 컷 편집 도구들은 바로 타임라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왼쪽 삭제, 오른쪽 삭제, 이걸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영상을 내가 두 개로 나눠서 이걸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를 고르거나 그 원하는 부분에 효과를 둘 수가 있다면 나는 여기를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그럴 때는 분할을 눌러도 좋지만 그냥 왼쪽 삭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Q를 눌러주시거나 왼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단축키랑 동일하네요. 그러면 분할을 하고 싶을 땐요, 분할키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맥북은 커맨드 B, 그리고 윈도우는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커맨드 B, 컨트롤 B 이렇게 잘라주시고 중간 부분을 선택해 주신 후에 휴지통을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샷 이렇게 바로 없어지겠죠. 나는 좀 더 세밀하게 자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서 얘를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C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컷 편집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 오디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카테고리 맨 하단에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밑에 있는 오디오 추가를 눌러주셔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들어가 볼게요. 사운드를 들어가게 되면 틱톡이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톡이랑 연결하면은 더 다양한 사운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볼게요. 재생하면 네, 이런 식으로 틱톡에 있는 음악들과 다른 이제 음악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음악을 이제 사는 것도 있고요. 여행에 어울리는 거, 리듬에 어울리는 거, 뭐 힐링, 로맨스, 팝업 앨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네, 이런 음악들도 들어가져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장치를 클릭하면은 예전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장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추천하는 음악들도 들어가져 있네요. 네, 이 음악을 넣고 싶다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를 들어가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또한 컷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음악의 이 파형 부분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분할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음악은 삭제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음악으로 우리가 음악을 당겨야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오디오 파일을 꾹 누르고 왼쪽으로 끌고 와 주시면은 처음부터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업적 동영상을 틱톡에 공유하기 전에 모든 사운드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저작권까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의 경우에는 효과음들도 우리가 여기서 직접 가지고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퐁당, 찰칵 이런 사진 찍는 소리가 있죠. 이걸 앞으로 넣어 볼게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면서 찰칵 소리가 나면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음을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이제 음성 녹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워터펜입니다. 오늘 워터펜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음성 보정을 눌러주시면은 음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많이 꼈다던가 하는 곳에서 음성의 좀 품질을 높여줄 수가 있겠죠. 구입한 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혹시나 프로 모드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기를 클릭하면 내 목소리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음성 변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음성 변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음성 녹음한 거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볼륨을 눌러서요. 볼륨을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의 소리를 좀 작게 해볼게요. 볼륨을 클릭해서요. 볼륨을 좀 약하게.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클릭해서 0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의 음성 변조기로 어떤 음성 유형으로 변조할 수 있는지를 들어볼게요. 사기꾼도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짜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워터펜입니다. 오늘 워터펜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목소리가 좀 다르게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경음악을 넣어보시고요. 내 나레이션 등도 한번 녹음해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전으로도 한번 음악이나 효과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예제 파일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맨 상단에 있는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노래들이 있네요. 그래서 음악 열게 되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봄 축제, 노래들도 있네요. 이거를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겠죠. 재생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음악 BGM이 잔잔하게 깔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BGM을 내가 키우고 싶을 땐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효과 컨트롤에서 볼륨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소리가 서서히 확대되게 그리고 끝날 때도 서서히 줄어들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래서 페이드 인스럽게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끝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즈 경우에는요. 내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있는 목소리랑
그리고 BGM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것을 음량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량 노멀라이즈를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 음량으로 조금 더 어떻게 됐어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BGM이다 보니까요. 제 목소리보다 조금 더 작게 자동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클릭한 상태에서 오디오를 들어가고 내 목소리의 음성의 소음을 제거를 어느 정도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는데도 소음들이 좀 들린다. 그럴 때는 음성 보정을 클릭해서 소음 제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거를 클릭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노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효과 컨트롤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타임라인 패널에서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0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소리가 커지고요. 0에서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빼기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성 변조기인데요. 어플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음성을 변조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왜곡, LP, 떨리는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네요. 음성, 유형, 산타, 사기꾼, 제시, 로봇 등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약간 로봇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원본으로 연습을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찍었던 영상을 이용해서 한번 오디오도 넣어보고 효과음도 넣어보고 그리고 음성 변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할게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텍스트 추가, 스티커, 자동 캡션, 텍스트 템플릿, 자동 가사, 그리기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텍스트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워터펜으로 그림 그리기라고 적었고요. 글꼴을 바꾸고 싶을 때는 글꼴을 클릭할게요. 글꼴을 클릭하게 되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를 클릭하게 되면 한국어가 적용되는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업적 사용이 허가된 모든 자료 표시를 ON으로 해주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글자들이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를 사용해야 SNS에 영상을 올리게 될 때 수익을 창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폰트를 클릭하고요. 다음에는 스타일을 클릭할게요.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위에는 추천하는 스타일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스타일로 나는 조금 색 보정이 약해요. 저는 조금 디자인하는 센스가 없어요 하면은 이런 추천하는 걸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텍스트의 색깔은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특히 뷰티 영상의 경우에는 내가 쓰는 화장품에 있는 색깔을 따서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색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획입니다. 획의 경우에는 테두리 선인데요. 테두리 선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주고요. 너비를 넓혀주시게 되면은 선의 굵기 또한 굵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텍스트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하얀 톤,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획은 그것보다는 어두운 톤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색깔이 이렇게 어둡다면 획의 색깔에는 조금 더 밝은 계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가 되어야 글자가 훨씬 더 또렷하게 잘 보이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어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그로우입니다. 그로우는 네온 사인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반짝반짝이게 살짝 네온 효과를 넣고 싶다면은 그로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경인데요. 배경을 체크하게 되면은 배경의 색 또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브이로그를 할 때 사용하는 자막바 또한 배경을 체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원하는 색깔을 체크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색깔과는 대비되는 배경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그림자입니다.
획을 하게 되면은 선에 굵기가 생겨서 그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는 텍스트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림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림자는 체크한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높여주시게 되면은 더욱더 또렷한 그림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선입니다. 만약에 글자를 조금 더 곡선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글자의 간격 또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글자 이상을 쓰게 되었을 때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좌측 정렬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글자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드체나 대소문자 등 마치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있는 글자 효과 또한 여기서 작업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편집 효과인데요. 나는 글자 디자인이 조금 어렵거나 혹은 예능 자막처럼 글자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편집 효과를 들어가서 기존의 캡컷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능에서 볼 법한 포인트 자막들이죠. 네온 느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글자가 그냥 나오는 게 조금 재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재생을 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딱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나는 글자가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서서히 나오게 하고 싶거나 뿅 하고 나오고 싶거나 어떠한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들어가면 됩니다. 스타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의 바운스 왼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인트 효과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효과에는 프로 모드가 참 많죠. 그래서 프로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난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적은 텍스트를 이제 TTS라고 하는 음성성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스윗한 언니를 눌러볼게요. 워터펜으로 그림 그리기 함께 따라해볼까요? 워터펜으로 그림 그리기 함께 따라해볼까요? 워터펜으로 그림 그리기 함께 따라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음성을 내가 직접 녹음하지 않아도 여기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속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천천히 얘기하거나 빠르게 얘기하는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워터펜으로 그림 그리기 함께 따라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체크를 하게 되면 음성 또한 생성이 됩니다. 워터펜으로 그림 그리기 함께 따라해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삭제를 눌러주시면 글자가 지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션 스티커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지게 되고요. 이 동그라미를 내가 원하는데 옮겨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를 영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다음 심화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텍스트 템플릿입니다. 텍스트 템플릿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 좋아 이거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랑은 다르게 텍스트 스티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이런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적고 싶다 한다면 템플릿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자동 캡션을 하기 위해서 오디오가 들어간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내가 설명하는 리뷰 영상 혹은 교육 영상 등을 편집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작성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막을 작성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자동 캡션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동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하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아무래도 영상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캡션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졌죠? 재생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 강사 김수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졌고요. 일괄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요. 하나하나씩 내가 보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 캡션의 적용으로 글꼴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 효과에서 원하는 폰트를 잡아주고 재생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 강사 김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똑똑하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 잡고 있죠. 네, 이렇게 자동 캡션 기능을 활용해서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여기는 다른 효과를 좀 쓰고 싶다던가 말풍선을 뭐 이렇게 쓰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효과나 여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던가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편집 효과를 자동 캡션에 적용을 이제 풀어주시고요. 다른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현재작 강사 김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간에만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자동 캡션의 적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 캡션과 마찬가지로 자동 가사를 이용하게 되면 오디오에 있는 노래 가사를 밑으로 텍스트를 작성해줍니다. 다음에는 그리기인데요. 그리기는 스마트폰에 적합한 걸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거나 화살표를 할 때 소스를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생하면 이렇게 내가 만든 그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셔서 흔들기라던가 뒤뚱뒤뚱을 눌러주면 이제 사기 위해서 마치 내가 그린 도형이나 내가 그린 별표 이런 디자인이 움짤처럼 움직이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은 상단의 카테고리에 있었는데요.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가져오기, 오디오 텍스트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보였던 텍스트 추가의 기본, 사전 설정, 편집 효과, 텍스트 템플릿, 자동 캡션, 로컬 자막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텍스트 추가를 클릭해서 기본 텍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기본 텍스트를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우리가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캡컷, 스로 자막 넣기. 글자의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효과 컨트롤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글자의 색상 또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전 설정 스타일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렬을 이용해서 원하는 공간에 적어줄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은은하게 글자를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였던 획, 배경, 글로우, 그림자가 있네요. 획을 클릭하게 되면 선의 굵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글자의 색깔이 밝으면은 선의 색깔은 어두운 계열을, 글자의 색깔이 어두운 계열이라면 글자의 선은 밝은 계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께 또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죠. 다음은 배경입니다.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둥근 배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각진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색깔의 배경색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우입니다. 지금 글로우를 클릭하자마자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시게 되면 글자 색깔을 좀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밝은 계열로 가면 갈수록 글로우가 조금 더 흐트러지는 느낌으로, 네온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자입니다. 지금 그림자를 클릭하니까 테두리 선 뒤로 그림자가 생기는 게 혹시 보일까요? 거리를 둬서 조금 더 잘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주황색 계열로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 거리를 조절하니까 그림자가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그림자를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선을 체크하고 그림자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선만 따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입니다. 아까와 같이 곡선을 체크하게 되면 곡선으로 글자가 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이용해서 글자가 조금 더 휘게 동그라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동그란 물체에도 이렇게 글자가 감싸는 것처럼 재미난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디자인하기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편집 효과에 있는 효과들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프로 모드가 아닌 이상 내가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것만 기억하세요.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글꼴 또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상업적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상업적을 반드시 눌러야 이렇게 내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만 체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템플릿인데요. 텍스트 템플릿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지금 해물탕이라고 들어가져 있죠? 해물탕 먹으시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템플릿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들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는 효과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글자를 썼을 때 만들 수 있는 편집 효과에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다양하게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걸 디자인을 해서요.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친구한테 저장을 한 걸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자동 캡션입니다. 자동 캡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자막을 지우고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 캡션에 글자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키워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글자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나는 자막에 배경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서 배경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배경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네모를 하시고요. 글꼴 또한 조금 또렷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고딕 계열을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시게 되면요. 다른 것들 또한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라는 자막을 난 다른 포인트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전체 적용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전체 적용을 풀고 다음에 템플릿이나 원하는 편집 효과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여기 일단은 이라는 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글씨 크기를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요. 다른 경우에는 다시 또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자를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자동 캡션으로 일단 글자를 싹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손쉽게 자막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PC 버전으로도 자막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컷에 있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상의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넣어줄 때 속도를 해보도록 할 텐데 원하는 부분만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할로 컷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할을 클릭하고요. 해당되는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부에 속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속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일반과 곡선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정배속으로 2배, 5배 이렇게 서서히 속도가 빨라지는 걸 말하고요. 곡선의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천천히 확대가 됐다가 갑자기 느리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속도에 대한 효과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을 체크를 해볼게요. 일반에서 5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아까보다 빨라졌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잘라서요. 바로 이렇게 떡볶이를 물에다 담그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치킨 그리는 걸 없애서 2개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또 그리는 걸 없애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분할로 잘라서 클릭해서 지울게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 있겠죠? 속도는 빨라졌고요. 네, 나는 여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네모를 클릭하게 되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앞의 영상과 뒤의 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인기, 프로 기본 이렇게 네거티브가 이제 디졸브로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지죠. 혹은 이런 식으로 기본도 있고요. 오버레이 혼합
겹쳐지는 효과. 네, 일단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겹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 효과를 나는 좀 더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길게 짧게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리는 듯한 효과도 이런 식으로 재미난 효과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영상에서 속도뿐만 아니라 스타일 등과 변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주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변형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부분을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반전도 할 수가 있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 있도록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전환을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해서 잘라줄 수가 있겠죠. 또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원하는 다양한 편집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AI 표정, 뭐 이런 플래시. 네, 클릭해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스타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바뀌어서 나올 때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눌러주고요. 조합을 눌러서 뒤뚱뒤뚱 하거나 뭐 이런 줌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왜곡된 재미난 효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C 버전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과 동일한 거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을 일단은 클릭한 상태에서 분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컨트롤 B, 커맨드 B를 눌러서 잘라주시거나 혹은 우리 여기 분할 있죠? 분할을 눌러서 잘라주시고요. 해당되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동영상 오디오 속도 애니메이션 조정 AR 스타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클릭하게 되면 표준, 저번처럼 표준과 곡선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빨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까와 핸드폰과 동일한 버전으로 이렇게 떡볶이를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닭다리 그림 그리는 거를 지워서요. 바로 물에 넣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물에 넣을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없애야 되니까 Q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없앨 거기 때문에 왼쪽 삭제 눌러주시면은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지게 되겠죠. 지금 속도를 둘 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클릭해서 표준 5, 여기도 클릭해서 표준 5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클립들이 다 빠르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또 이렇게 빠르게 갔죠. 자, 이제 이 사이를 우리가 서서히 겹쳐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사이를 우리가 효과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원래 네모가 있어야 되는데 네모가 없죠. 그래서 PC 버전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의 전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에 기본의 뭐 밀기, 분할, 위로, 왼쪽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오버레이로 들어가서 페이드를 들어가 볼게요. 페이드를 얘를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페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페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겹쳐져 볼게요. 그러면 디졸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겹치기를 눌러서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재생하면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자, 이게 너무 빠르면은 얘를 이렇게 옮겨서요. 좀 더 길게 1.3초로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더 천천히 디졸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합 모드, 디졸브 모드가 있는데요. 플러스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각각마다 다른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홀로그램이나 전등이나 프로 모드도 연습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리개 형태로 넘어가는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 보이실까요? 조금 더 많이 티가 나려면은 뭐 왼쪽 같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다양하게 편집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효과로 회전 블러나 여러 필터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신체 효과들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진들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요. 이런 효과들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재미난 표현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재미난 효과들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와 그리고 화면 전환 편집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 조금 더 색을 더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색감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보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깔을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저는 예시 파일에 야외 영상과 실내 카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되는 예제 파일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서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요. 이번에 우리는 색감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색감을 쓰고 싶을 땐요. 영상을 클릭하고 필터를 들어갑니다. 필터를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필터들이 쭈르륵 나오는데요. 채도와 밝기가 좀 진해진 느낌이네요. 흑백 모드, 분명한 식용 맛있는 여러 모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프로 모드도 있기 때문에요. 프로 모드가 아닌 우리는 무료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조금 더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맑은 느낌, 이렇게 마치 흑백 느낌. 요거는 조금 더 대비가 이제 빠진 색감이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이용해 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흑백을 했을 때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100으로 하게 되면 완벽한 흑백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조금 흑백에서 칼라의 사이 정도를 살짝 색깔을 좀 뺀 듯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천뿐만 아니라 프로, 라이프, 레트로, 페인팅, 한국 드라마, 음식, 풍경 등 다양한 색 보정 필터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야외에 있는 부분에 필터를 클릭하고 풍경, 명확한 봄날 이런 식으로 색감이 좀 다양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정은 내가 필터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내 마음대로 밝기나 대비, 채도, 그리고 선명도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밝기를 들어가게 되면 영상에 이제 화사한, 좀 더 어둡게 하거나 좀 더 밝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둡게 찍혔다면 이렇게 밝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대비인데요. 대비를 이용하게 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명암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흐릿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기가 너무 밝아버리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대비 모드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내려주게 된다면 원래 색감을 조금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대비를 아예 아래로 내린 후에 채도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대비가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예쁜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밝기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밝게 어둡게 하는 거고요. 이 밝기의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을 대체적으로 더 밝게 어둡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으로 밝게 할 거야 그럴 때는 맨 왼쪽에 있는 밝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림자 부분이나 내가 어두운 부분만 살짝 밝혀주고 싶을 때는 이런 밝기를 이용해 주신다면 여기 초원이 풀밭이 조금 더 화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선명하게입니다. 선명하게를 해주시게 된다면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진하게
선명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약간 흐릿한 섬 또한 선명도를 높여주게 되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풍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에 인물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선명하게를 한다면 오히려 되게 화질이 깨지는 듯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선명하게를 하고 나서 재생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HSL인데요. HS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감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색감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하늘을 살리기 위해서 노란 색깔의 들판을 색깔을 낮추고요. 파란 색깔을 조금 더 파랗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노란색을 체크해서 채도를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늘 색깔을 클릭하고 채도를 높여주게 되면 채도를 빼고 채도를 높여줄 수 있겠죠. 또한 하늘색에 있는 색조를 바꿔서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의 하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색깔은 이렇게 약간의 하늘빛이 스카이블루 색깔이지만 이렇게 색 보정을 한다면 어때요? 조금 더 딥블루 쪽에 가깝게 색깔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는 포토샵이나 다른 어플을 통해서 색 보정을 좀 해봤다 하신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어둡게,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어둡게로 조정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색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잘못 만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팝아트적인 약간 심령 사진 같기도 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에는 조금 더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랑 그림자, 온도 색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토끼로 왔고요. 네,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이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토끼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에 그림자의 경우에는 초코토끼 아니면 뒤에 있는 트리 그림자 부분을 더욱더 이렇게 명암도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마이너스로 향하게 되면 그림자의 영역이 어두운 영역이 더욱더 어둡게 되고요.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올려주시게 된다면 그림자의 영역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조명의 색인데요. 저희가 촬영 파트에서 온도 색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향하게 되면 조금 더 푸른빛을, 플러스를 향하게 되면 조금 더 붉은빛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조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핑크 색깔의 필터를 넣고 싶거나 혹은 형광등, 즉 초록 색깔, 연두 색깔 그린기가 도는 경우에서 촬영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그린기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희미하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름 카메라처럼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감성적으로 여행 영상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필름 카메라 느낌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네트인데요. 비네트의 경우에는 테두리를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밝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기준으로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 색깔이 어둡게 돼서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나 지식 채널 2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동그라미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흰 색깔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입자를 조금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동영상 품질을 프로 모드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노이즈가 너무 많거나 혹은 이제 플리커라고 하는 깜빡이는 이런 현상으로 촬영이 됐을 때는 프로 모드에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캡컷의 PC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C 버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동영상 속도 애니메이션 조정 AI 스타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왼쪽 상단에 있는 필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필터가 휴대폰처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매트 하이라이트 지금 보시면은 조금씩 색 보정이 들어간 거에 대한 차이가 혹시 느껴지나요? 제가 단풍을 클릭하니까요. 갑자기 가을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채도에 대한 필터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진하게 혹은 연하게만 들어가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흑백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흑백도 들어갔고 단풍도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 개의 필터를 적절하게 섞어서 나만의 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조정도 할 수가 있겠죠. 필터를 눌렀으니까 조정을 클릭하면 사용자 조정이 나옵니다. 사전 설정으로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필터를 넣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사용자 조정을 플러스를 누를게요. 자, 요렇게 조정 레이어가 생겼다는 건요. 영상에 개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파일에 나는 하나의 색 보정 효과를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조정 레이어를 길게 뻗어주시게 되면은 세 가지 파일에 동일하게 색 보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색 보정은 어디서 꾸민다고요? 여기에 있는 왼쪽에서 꾸밀 수가 있죠. 기본 HSL 곡선 컬러 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꾸몄던 온도, 색조, 채도, 그리고 노출,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화이트, 블랙, 밝기, 선명하게, 선명도. 지금 보시면은 핸드폰과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노출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비 또한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HSL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감만 따서 그 채도를 이렇게 줄이고 내가 원하는 색감의 채도를 더욱더 업 시켜서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설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되돌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곡선인데요. 곡선의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잘 찍어서 어두운 영역부터 중간 영역, 밝은 영역까지 개별적으로 색 보정을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경우에는요. RGB라고 해서 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빨간색만 나는 개별적으로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개별적으로 색상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 휠인데요. 컬러 휠의 경우에는 곡선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내가 조금 더 그림자, 색조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직 색 보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기본으로 만들어서 기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가 만들어 두고요. 다음에 사전 설정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조정을 들어가면 내가 만들어 둔 사전 설정 저장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클릭하게 되면 그대로 색 보정이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색 보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요. 나중에는 영상 만들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 있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보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같은 편집 프로그램이나 키네마스터, 블로 같은 어플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이 듣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스노우는 인물을 좀 예쁘게 나오게 하는데 영상 어플에서 혹시 이렇게 보정 편집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마침 캡컷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 그리고 피부톤 등을 보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어플로 촬영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화질이 좋아야 되니까 일반 카메라 후면으로 찍으시고 캡컷으로 보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얼굴이 있는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파일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하고 옆으로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보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정을 클릭할게요. 그럼 얼굴과 몸 둘 다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얼굴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피부색 부드럽게 제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네요. 그리고 이제 피부색의 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을 이렇게 제 피부톤도 이렇게 바뀌죠. 다음에 밝게를 클릭하면 제 얼굴을 조금 더 이렇게 화사하게
마치 메이크업 한 것처럼 바꿀 수가 있고요. 치아를 조금 더 이렇게 하얗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하얘졌죠? 주름도 이렇게 해서 없애보고요. 다음 다크서클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 영상에는 다크서클이 없지만 혹시나 다크서클이 조금 나는 신경 쓰인다 하시면은 이렇게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양 변경인데요. 모양 변경을 클릭하면 마치 어플에서 우리가 사진을 보정하듯이 다양하게 제 얼굴을 좀 더 뚠뚠하게 그리고 슬림하게 이렇게 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제 턱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너무 올리면은 살짝 하관이 너무 없어 보이는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 짧게. 네, 요것도 너무 하면은 약간 어플을 너무 사용한 느낌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쪽은 이제, 머리 라인. 만약에 나는 이마라가 너무 넓어서 좀 걱정이다. 그럼 이렇게 또 조절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눈도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눈의 크기를, 왕눈이가 됐어요. 눈의 거리, 내부. 코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 요거는 약간 외계인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코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입술도 이렇게 입도 막 크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소 짓게도 할 수 있네요. 프로 모드로 가면 눈썹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재설정을 할게요. 네, 메이크업도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상으로 직접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했네요. 원래도 화장을 했는데 굉장히 화장 필터를 쓴 것 같은 느낌이고요. 왜 뭔가 하면 할수록 제가 아닌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넣으면 좀 너무 인위적이네요.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렇게 막 티가 많이 안 나죠? 제가 화장을 더 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몸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도 다리는 없으니까 이게 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몸이 홀쭉해지죠? 홀쭉해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카메라가 삼각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도 이렇게 너무 줄으면 이렇게 왜곡이 되겠죠. 왜곡되진 않게 하늘 배경 이런 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칸이 있다면 들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허리가 없어서. 네. 그다음에 뭐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또 화사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또 수동으로 체크를 하시면요. 내가 이제 좀 더 여기서 이제 슬림하게 한다던가 슬림 비율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슬림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제가 메이크업 한 게 좀 보이나요? 자, 이렇게 보정을 하신 후에 내보내기를 또 눌러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과 몸에 대해서 보정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인물이 있어야만 이 보정 효과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예제 파일을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으로 직접적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PC 버전으로는 제가 16대 9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기본 배경 제거 마스크 보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배경 제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오버레이나 크로마키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우리 마스크도 원하는 부분만 영역을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정 들어갔죠. 그래서 보정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인물을 좀 더 부드럽게, 제 얼굴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요. 제 얼굴을 밝게, 그다음에 이빨이 좀 더 하얗게, 팔자주름, 다크서클 이런 식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모양 변경을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핸드폰 어플로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죠. 제 얼굴이 슬림해졌죠? 그리고 뭐 턱이라던가 이것도 짧게.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외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낮추기 가운데 위쪽은 얼굴의 이제 하관 부분, 중앙 부분, 그다음에 헤어라인, 위쪽 이제 헤어라인이랑 비슷한 거고요. 프로 모드로 들어갈 땐 아예 이 헤어라인이 좀 더 풍성해지네요. 이건 약간 두피가 좀 조절되는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동으로는 내가 또 체크를 해서 원하는 부분을 맞춰서 여기 브러쉬 있죠? 브러쉬로 얼굴 체크됐으니까 뭐 크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 프레임 내에서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이크업입니다. 자, 메이크업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여기는 지금 필터들이 있네요. 중국 메이크업도 있고요. 새해 메이크업. 지금 제 얼굴이 쭈루루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아예 기본으로 했을 때 지금 제 얼굴이 화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도를 살짝만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이제 인위적이고요. 이걸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인데요. 자, 몸도 마찬가지로 전 지금 다리가 없으니까 몸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절되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축된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도 작게 해주실 수 있지만 뒤에 이렇게 저처럼 칸막이가 있으면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부드럽게는 전체적으로 얼굴 부드럽게 그리고 또 얼굴과 몸 쪽을 다 밝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기능들을 나중에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떤 플러그인을 까셔야 돼요. 무료로는 이렇게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캡컷에는 굉장히 재미난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보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보정 효과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파트 3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설해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컷 편집부터 다양한 효과들까지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했으면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내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내보내기라는 것은 캡컷 프로젝트에서 존재하는 이 영상들을 하나의 MP4,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드는 것을 내보내기라고 하는데요. 내보내기는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다 만들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내보내기 모양이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바로 내보내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내보내진 것은 공유 준비 완료라고 뜨고요. 만약에 틱톡으로 바로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틱톡에 공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바로 나는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인스타그램을 클릭해 주시거나 그러면 인스타그램 어플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집니다. 영상들을 유튜브로 바로 또 올릴 수가 있고요. 혹은 기타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보내고 싶거나 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앨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요.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다시 캡컷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다시 클릭해서 수정을 하신 후에 다시 또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 3에는 기본적인 편집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파트 4에는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 심화적인 부분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센스 있는 편집을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도 마찬가지로 내보내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내보내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요. 내보내기 할 때 이름과 그리고 내보내기에서 저장하는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장 위치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해상도를 실질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찍었던 영상, 화질 기억하시죠? 내가 찍은 영상 화질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낮게 체크하셔서 용량을 줄이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높게 체크하신다고 해서 해상도가 갑자기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비트 전송률의 경우에는 더 높게를 체크하게 되면 영상을 내보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영상의 화질은 더 좋아집니다. 단, 비트 전송률의 경우에는 더 높게를 체크를 했을 때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덱을 보시면은 H.264라고 되어 있는데요. H.264는 MP4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MP4 파일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압축 방법으로 주로 유튜브에서도 권장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H.264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MP4 MOV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맥북이나 아이폰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MOV를 하겠지만 윈도우에서도 함께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MP4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폭넓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속도는 내가 찍은 영상의 프레임 속도에 맞게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오디오로만 뽑고 싶을 때는 동영상을 체크를 푸시고요. 오디오로만 체크하시면 MP3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신 후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캡컷의 어플과 PC 버전 둘 다의 기본 편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는 그럼 파트 4에서 뵙겠습니다.